진짜로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 서로한테 되게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되면 이번 달 말까지는 수급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금리 올라가면 민감주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한테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려요. 올해는 남보다 좀 반박자 빠르게 남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이버가 카페24의 그 뭐 최대 주주가 된다, 뭐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카페24 주가가 확 올라갔는데 이게 네이버에게 큰 의미가 있는 뭐 어떤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카페24 지분 20%, 네이버하고 카페24는 경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24가 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으면 처음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페24 가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다 만들어줘요. 그렇죠.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해주고 모든 뭐 결제 시스템까지 다 대행을 해줍니다.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용 고객이 한 1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자가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카페24가 그동안 주가가 정말 못 갔어요. 왜냐? 경쟁자가 하나씩 생긴 거예요. 네이버가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소상공인분들 입점해가지고 네이버 채널 통해서 막 판매하잖아요. 이거 결국엔 이제 카페24 모델이거든요. 약간 경쟁이죠. 그리고 NHN 그 자회사 중에 NHN 고도라고 있어요. 이 회사도 비슷한 사업을 해요. 쇼핑몰 창업 같은 거. 네. 경쟁자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던 회사가 아니라 네이버, NHN 같은 큰 기업이 해버리니까 이 카페24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주가가 어쨌든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네이버가 이 지분 20%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분 20% 인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그 단독 보도예요.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아직은 확정은 좀 안 됐던 네이버에서 걸로. 확 인정해주진 않았죠 아직. 예, 아까 그 제가 오전에 확인한 것까지는 그 기사만 지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분 인수설만 지금 퍼진 상태고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아마 공시가 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아니면 주가는 다시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땐 좀 주의하시고 그 설사 네이버가 20% 했다고 해도 지금은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 많이 정말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주가가 이게 3만 원대 있던 기업이 오늘 5만 8천 원 갔거든요. 2배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 미리 누군가는 지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자 정보가 퍼진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신문 기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언제부터 움직였냐면요. 7월 26일부터 움직였어요. 그날 갑자기 주가가 7% 급등하더니 쭉쭉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느 정도 좀 약간 소문이 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절대로 이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혹시 네이버하고 카페24가 뭐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게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카페24가 업력도 되게 오래되고요. 이쪽에선 국내 1등 기업이에요. 그렇죠. 최강자니까 인수하면 되게 좋죠. 그리고 뭐 비싼 기업도 아니고 네이버는 현금도 워낙 많고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카페24를 동맹으로 확보해 놓으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시너지 효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도 좀 보고 있지만 네이버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 주가가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반영을 했고 아직은 회사 측에서 어떤 공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종가까지는 좀 주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움직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크진 전체 않아요. 시총에 비하면. 그러나 어쨌건 이러저러한 것들이 짜잘짜잘한 것들이 모이면서 요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리포트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쨌든 전자상거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카카오가 하고는 갭이 큰 사업이니까. 근데 쿠팡과 이제 뒤에 이베이 코리아가 있고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페24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의 그 기술력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수가 190만 명이니까 이 190만 명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 서로한테 되게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번에는 그 게임주 관련해서 좀 볼까요? 이제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이제 지난주 이제 많이 그 하락을 했는데 일단 게임주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중국 게임주는 사실은 이제 지금 신작 게임 나오는 업체들이 이제 일부 있긴 있는데 중국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인데요. 중국 이슈는 저는 이미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더 반영됐다? 이상 예,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중국의 게임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웹젠이라든가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중국 게임 회사들이 만든 게임을 로열티를 받아요. 자기네가 만든 건 아니고 IP만 제공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 일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은 규제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중국에 사실상 크게 매출 비중이 없는 기업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요.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외국인 투자들이 봤을 때 중국 게임주를 투자할 이유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주로 한국의 게임주를 오히려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게임주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수급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만 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게임주들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펄어비스가 어쨌든 그 중국의 그 이제 판호를 승인을 했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이제 오딘이란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리니지의 아성을 깨버렸거든요. 그렇죠. 1등으로 올라섰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여러분들이 신작 게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신작 게임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선점해서 저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신작 게임이 많아야 돼요. 많은 기업일수록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일부 몇 개 게임 업종 빼고는 대부분 게임주들이 주가가 되게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신작 게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한때 우리 그 BBIG라고 했지만 이 G에 해당하는 게임만 되게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철저히 왕따 당하는데 그만큼 또 가격 매력이 생긴 건 사실이니까 좀 지금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네. 지금 주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 안 해볼 수가 없죠. 그 뭐 대장주 역할을 이제까지는 좀 해왔었는데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인지 카카오 게임즈가 뭐 너무 좋았었죠. 사실은 네. 그 오딘 깜짝 놀랐죠. 사실 그 정도까지 예. 갈 줄은 이게 몰랐는데. 5만 원짜리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2배 갔는데, 이제 왜 근데 이렇게 주가 좀 잘 안 가냐면, 일단은 이제 카카오 그 오딘이란 게임이 1등이지만 이게 처음 출시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일매출이 올라가고 나서요. 유지하다가 나중에 하향 안정화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질 못해요. 근데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미리 다 올라버렸거든요. 지금 잘 되는 걸 선반영해서 10만 원까지 한 번에 그냥 달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오든가 오딘이라는 게임의 일매출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주가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딘 게임을 실적을 좀 반영을 해도 지금 주가가 일단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올해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요. 무려 37배나 돼요. 이게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그러네, 예, 비싼 비싸네. 거죠. 예, 비싸긴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밸류에이션. 그래서 주가는 지금 못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 1등인데 왜 이렇게 안 가냐. 근데 이미 10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그때 반영을 했어요. 이미 반영하면 끝납니다. 미래는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올라가려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됐건 뭐가 됐건 신작 게임이건 간에 지금보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주가는 옆으로 좀 늘어질 수 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혹시 이제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되면 이번 달 말까지는 수급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 MSCI 지수 편입 여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중국이 자본 시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문제로. 네. 그러다 보면은 MSCI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비중을 좀 낮추고 한국 비중을 좀 높여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뭐 어떤 이게 뭐 일부 돌기도 하던데, 근데 그건 뭐 MSCI에서 결정한 문제라 그치. 아직은 어떤 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인다면요, 우리 한국한테는 되게 그치, 호재죠. 수급이 좀 늘어나니까. 네, 호재긴 한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기대는 하고는 있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거니까. 다만 아직은 좀 기대일 뿐이니까 좀 팩트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그냥 확 떨어졌으면 좋겠네, 중국 비중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가장 투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형주 장세는 끝나지 않았냐. 왜냐면 이제까지 중소형주로 다 돈 벌잖아요. 지금 LG 뭐 2차 전지가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보다는 그 밑에 에코, 프로비엠이라든가 그 밑에 뭐 첨보라 여러 가지 그 중소형주 단에서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금은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한 최근 두세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경기도나 우려감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오면서 좀 부진했고, 중소형주들은 또 되게 가볍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투자거든요. 각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뭐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기금들이 주식 비중이 많이 낮춰졌지만 오히려 이 반대편에서는 그 코스닥 비중은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올해 또 약속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수급적인 면도 되게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좀 좋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일단 올해 장의 특징이 한쪽에 쏠리면요 한 몇 달 후에는 또 바뀌어요. 시장 쏠림 현상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대형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약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저는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보셨잖아요. 지표 잘 나와요. 미국의 지표 자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용지표 나온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지표가 자꾸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꺾여버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완전히 줄여버려요. 그럼 이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금리 올라가면 민감주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한테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도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이번에 올라간 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있잖아요. 빈집털이라고. 수급이 비어 있다고. 진짜 대형주들 보면요 많이 비어 있어요. 예. 기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놔서 그런 수급적인 면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제는 무조건 중소형주만 된다 이거보다도,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려요. 올해는 남보다 좀 반박자 빠르게 남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들어가 있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대형주도 관심을 지금부터는 계속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네이버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거보다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제페토 관련해서 그쪽 아랫단에서 이제 좀 뭔가 투자하려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또 재미를 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네이버 같은 이런 본주들이,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저는 사실 근데 물론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매수를 해줘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 중심으로 샀잖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은 바뀌는 게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인 좀 매도는 아니고 팔 만큼도 충분히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대형주 쪽으로는 한번 8월에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대표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좀 그 업종에서 좀 대표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증시가 일단 오르긴 오르는데 코스닥이 0.33포인트니까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0.37포인트. 역시 둘 다 보합입니다. 근데 올랐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지수 다 뭐냐면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체감 지수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같은 이제 일부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고, 그다음 은행주 좀 올랐어요. 은행 업종이 좀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카카오뱅크 영향 아니에요? 예. 근데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가면 사실은 빠져야 돼요. 왜냐면 그래요? 수급이 분산되니까. 예. 근데 올랐다는 거는 아마 금리에 대한 좀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섹터는 지금 거의 다 주가가 좀 빠져버렸고, 거의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일부 뭐 태양광이라든가 조선주, 철강주,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오늘 안 좋아요.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두 다 4%씩 급락하고 있고, 아까 금호석유, 또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인데 뭐 별 뉴스는 없는데요. 그냥 빠집니다. 포스코도 빠지고 건설주도 빠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 특수한 기업 한두 개 딱 제외하고는 그냥 다 빠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거의 그냥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친환경 섹터가 좀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2차 전지 이쪽 섹터도 좀 괜찮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네. 에코프로비엠 그 관련 회사들이 네네. 전부 다 지금 에코프로도 좋다고. 좋고요. 에코프로 HN도 좋고, 이쪽이 다 친환경 섹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OLED 섹터도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각각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거나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고, 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마 설비 투자 확대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가석방 되면 분명히 좀 투자 확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코스닥도 좋은데, 이 기업들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냥 전 업종이 다 일단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바이오하고 경기 민감주의 급락, 반대로 IT의 반등, 친환경의 반등,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장세로. 예, 종목 장세. 그리고 수급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팔거든요. 특히 기관이 6천억, 외국인이 1,800억 정도 팔면서 수급은 역시 오늘 개인들 위주로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수급 상황은 일단은 주요 주체들은 일부 좀 팔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전체 흐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봐야 저는 좀 될까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예. K백신 뭐 이것 때문에 또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백신 쪽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오버했으니까 또 차익 매물 받고 갈 것 같고, 지금 오늘 또 제일 좋은 기업이 카카오뱅크나 일부 이제 친환경 섹터들 막 소부장 기업들 가잖아요. 이쪽도 어쨌든 뭐 계속 급등한다 그거보다도 중간중간 속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이번 주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까지 8월 9일이죠? 예, 9일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